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내년이면 50주년을 맞는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3차원 디지털 플랫폼에서 새로 구현하는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가상 공간에서도 기업과 제품의 정보를 담아내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활용이 기대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3차원 입체 지도에 창원 국가산업단지 대표 기업 90곳의 정보가 담겼습니다. 세부 공간과 기업 개요, 생산 제품의 정보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산 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현실 공간에서 생산 공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손으로 잡아볼 수도, 분해해서 구성물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손으로 작은 개수의 부품을 직접 잡아서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품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 3D 산단 디지털 플랫폼과 체험관이 국내 최초로 창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기질 측정과 유동인구 분석 등 산단 내 다양한 정보까지 제공됩니다. 기업들은 시각적 효과로 제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장 방문 없이도 생산 과정 전반을 구매처에 이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은 이런 홍보 수단이 해외 바이들한테 상당히 좀 앞서간다는 이미지를 많이 심어줄 것 같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플랫폼 참여 기업을 늘리고 기능을 다양화해 갈 계획입니다. 큰 예산이 드는 일인 만큼 자치단체와 함께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공모사업 추진이 관건입니다. 플랫폼에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 가시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작업 공정을 관리한다든지 내년이면 50년을 맞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시각화한 공간 정보가 입주기업 유치에도 활용될 수 있어 산단 공간의 디지털화가 제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상남도의회가 올해 의정활동을 결산하며 토론회를 마련했는데 토론 주제의 3분의 2가 바로 지방소멸 문제였습니다. 경남에서도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지방소멸 문제가 시급하다는 진단입니다. 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에서 열린 지방문제 대토론회입니다. 인구 감소에 경남이 텅 비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남의 빈집은 10집 가운데 1집꼴. 빈집이 14만 가구에 이를 정도로 공동화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활력, 청년 인구의 유출이 지금 직면해 있는 거거든요. 저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현상을 놓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모으는 수밖에 없지 않나. 다른 토론회에서는 경남의 청년 창업과 좋은 일자리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경남도 의회는 지방대학과 전통시장, 관광산업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 이틀 동안 토론회를 이어갑니다. 도의회 연구회가 마련한 토론 주제 17개 가운데 3분의 2인 12개가 지방소멸 관련입니다. 지방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방소멸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경남만 하더라도 18개 시군 가운데 13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남은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40년이면 초고령 인구가 4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60%로 떨어져 경남 305개 읍면동 중 성장할 수 있는 곳은 8%에 불과합니다. 남해, 하동, 산청구는 인구 감소 시급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경남 인구 300만 붕괴는 시간 문제일 뿐 수도권과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지 쉽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지방의회가 뜻을 모아 산적한 문제들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입법화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의회는 내년에도 지방소멸 대책을 더 체계화해 중앙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의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남의 신혼부부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신혼부부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남의 신혼부부는 5만 9천여 쌍으로 2021년보다 8.9%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6.3%를 웃도는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어제 사천에서 2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4시간 넘게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고소로 스토킹 혐의 재판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경남 사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인명구조용 안전매트가 설치됐습니다. 곳곳에 배치된 경찰이 주민들의 출입을 막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이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에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이 남성을 4시간 넘게 설득했습니다. 인질극은 남성이 오후 6시쯤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리면서 끝났습니다. 경찰에 구조된 피해 여성은 다행히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남성 역시 안전매트 위에 떨어져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여자가 귀가하니까 흉기를 들이대서 목에 칼을 겨누고 계속 지금까지 협박하다가 두 사람은 한때 사귀었던 사이로 남성은 약 한 달 동안 전화와 문자 등으로 피해 여성을 괴롭혔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2개월간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벌금형의 약식 기소도 됐지만 지난 7월 남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최근 창원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버스 안에서 갑자기 쓰러진 10대 승객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회사에서 꾸준히 받아온 응급처치 교육이 침착한 대처에 도움이 됐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창원 시내를 달리던 버스 안입니다. 출입구 쪽에 앉아있던 10대 남성이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놀란 승객들이 쓰러진 남성을 살피고 버스기사도 서둘러 차를 멈추고 승객에게 다가갑니다. 버스기사는 승객의 몸이 굳어가는 걸 느끼자 다른 승객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고 쓰러진 남성을 넓은 공간으로 옮긴 뒤 호흡을 확인하고 기도를 확보합니다. 다른 승객들은 팔과 다리를 대신 주물렀습니다. 저희랑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애가 막 부르거나 하면 쳐다보고 질문하면 눈 깜빡이고. 승객이 쓰러지고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4분. 버스기사와 승객들은 위기의 순간 쓰러진 남성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12년 경력의 버스기사 홍홍성 씨도 처음 겪는 일이었지만 승객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회사에서 배운 응급처치법을 되새겼습니다. 주저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당시 그 상황에서는 짧은 순간이지만 119 대원이 오기 전에 혹시 잘못될 거라는 생각에 일단 배운 그대로. 홍 씨가 속한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2달 전에도 버스 안에서 쓰러진 50대 남성을 다른 기사가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정기적으로 배운 심폐소생술이 큰 힘이 됐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좋은 기회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심폐소생술을 포함해서 다양한 건강 증진 활동들을 꾸준히 해 나가야겠다는. 시내버스 기사들의 침착한 대처로 쓰러진 승객들은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우리 지역 곳곳에 가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살펴보시면 저기압이 빠져나가면서 곳곳으로 약하게 비구름이 형성돼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다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는 점차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오늘 밤까지는 계속해서 강한 바람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시설물 점검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8도, 창녕이 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1도, 김해가 12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8도, 사천이 7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0도, 합천 11도 예상됩니다. 바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동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비가 내리고 난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게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 등 민자 도시철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과 역세권 개발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민자 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법 개정안은 개발구역 지정 인허가를 쉽게 하고 국가계획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거제 지역 주민 조례 청구 1호인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가 지난 8일 거제시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울산시 동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추진되는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과 적정 임금, 휴식 보장 등을 추진하고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거제시 의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창원시의 채무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창원시의 지난해 말 채무는 4,108억 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채무는 지역개발기금 발행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업, 마산 해양신도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시가 아동급식카드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합니다. 김해시는 최근 아동급식카드 사업 수행업체를 변경해 내년부터 급식카드 사용처가 기존 900여 곳에서 7,000여 곳으로 8배가량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급식카드를 은행 체크카드 형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